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많이 쓰는 주먹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먹장은 부제의 이음 그리고 맞춤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모든 목수님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제 저만의 어떤 뭐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어디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마다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한국에서 이음과 맞춤, 뭐 쪽매 이런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이음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길이 방향으로 두 재를 이어 접합하는 것이고 맞춤은 두 재가 서로 직교 또는 경사각으로 접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음 방식은 어떤 이런 방식이 있고요. 맞춤 방식에도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주먹장 이음, 주먹장 맞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주먹장의 크기와 이상적인 각도 이렇게 주제를 정했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저만의 생각입니다. 76도가 적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나중에 더 설명을 하면서 왜 76도인지 그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먹장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주먹장은 이렇게 기둥에 사계를 따서 여기에 창방이라든지 여기서는 창방이 꽂히겠네요. 창방이 이렇게 주먹장으로 물리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각기둥인데 이것도 이렇게 주먹장으로 물립니다. 뭐 이것도 아까 앞에 그림과 비슷한 것이고요. 근데 이 주먹장의 이 각도 이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동그란 기둥의 주먹장. 우리가 주먹장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조립을 했을 때 부재와 기둥과 기둥을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걸맞는 이 각도가 있어야 되고 어느 각도가 가장 황금 각도인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요 귓기둥에 대한 이제 사계 모습이고요. 또 이 그림은 이제 회첨 기둥 위에 얹어지는 주두 위에 장여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또 이 장여의 주먹장이 보입니다. 또 이것은 평주에서 장여와 장여가 주두 위에서 서로 어떤 물리는 그런 걸 나타낸 것이고요. 이 그림은 이제 회첨 기둥 위에 보가 앉았는데 이게 이제 이 장여가 보에 꽂히는 방식이고 또 돌이 또한 이 이제 요 보에 꽂히는 그 보에도 이렇게 주먹장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대보에 충량보가 이제 주먹장으로 물리는 모습이고요. 이 그림은 이제 회첨 기둥 위에서 도리와 도리가 만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이 그림은
주심이 아니고 오량 회점 쪽인데요. 오량 회점 쪽에도 장여와 장여, 도리와 도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또 뒷부분에 한번 설명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포집에서 기둥에 창방이 꽂히고요. 창방의 기둥이 이제 저 주먹장 길이가 세치 5푼이고 뭐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 뭐 또 왜 평방이 얹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부재의 크기가 변함에 따라서 다 변하게 되고 어떤 정해진 부분은 없으니까 한번 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아까 그 그림 앞전에 그림과 그런 것이고, 이 기둥에 창방이 꽂히게 되고 이제 보아지가 꽂히고 창방이 꽂히게 되는데, 어떤 이런 주먹장의 각도라든지 또 어떤 사계통의 어떤 사계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유심히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뭐 앞전 그림에 확대된 그림이고요. 또 이 그림은 대보에 이제 충량이 꽂히게 되는데, 충량 꽂힐 때도 이 주먹장을 이용하게 되고요. 이 주먹장을 뭐 어떻게 크기가 얼마나 할 건지, 뭐 각도는 어떻게 발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은 다 먹을 놓는 도변수님들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 보고요. 이 그림은 포집에서 대보가 얹어지기 전에 장여의 모습입니다. 장여도 장여끼리 어떤 주먹장 이음을 하게 되고요. 여기 쪽 부분은 외출목 부분인데, 외출목은 좁고 이제 그 내 쪽으로는 좀 넓은 그런 모습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이제 외출목 도리에서 제여 주먹장을 쓰지 않고 나비장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비장을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제 여기는 제혀 주먹장을 쓴 모습입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것은 이제 다른 그 건물의 모습인데, 이제 보아지를 통으로 넣고 보아지의 창방이 주먹장으로 넣는 이런 거.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주먹장의 각도라든지 이런 걸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그 보아지에 이제 그 창방이 꽂히기 때문에 이거 판 모습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좀 드물긴 한데, 최첨 기둥 위에 보와 보가 또 이렇게 주먹장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연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니까 유심히 봐주세요. 아까 그 보에 꽂히는 그런 보를 나타낸 것이고요. 또 이 그림 또한 이제 이렇게 창방이 이렇게 주먹장으로 꽂히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주먹장을 만들 때도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이 사계의 두께, 사계의 두께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유심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창방입니다. 창방이 이렇게 주먹장을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것은 이제 창방을 이제 치목하는 이제 과정에 있는데, 먼저 이 세로 그 톱을 넣고 나중에 이쪽에 가로 쪽에 누워 놓고 톱질을 하면 아주 안전하게 톱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 옆면을 먼저 양쪽에 우아래로 톱을 넣고 이쪽을 따내면, 이쪽 주먹장 쪽에 톱을 넣으면 이 부분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바닥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넓은 면을 쓸 수가 없고 이 좁은 면에서 다시 주먹장 톱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먹장 쪽에 먼저 톱을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주먹장이고요. 이것은 뭐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제 뺄목 쪽에 뭔가 나무가 짧았다든지 어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따로 기둥에 주먹장으로 박아서 뺄목을 빼는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뭐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애 또한 뭐 이렇게 보와 만나는 부분 이런 것도 다 주먹장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보를 딴 것인데 이제 이쪽에 장여가 이렇게 장여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그림은 요 소로 방막이 자리를 통째로 나무를 시켜서 이쪽을 나중에 소로 방막이 이 자리를 방막이 두께만큼 이제 파내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또 이 자리에서 요 반턱으로 만나는 이유는 회첨에 들어가는 회첨에 꽂히는 장여인데 업지 자치로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따는 것입니다. 또한 뭐 기둥 마구리에 이제 이렇게 먹을 놔야 우리가 이제 요 목수가 톱을 넣어서 따게 되는데 개인마다 요 이렇게 보면 이런 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각도가 다 다릅니다. 쓰는 각도가 또한 뭐 주먹장을 쓰는 게 우리가 판대공에도 이렇게 주먹장을 쓰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한 이곳은 이제 요 상량 이제 판대 아니 이건 대공 위에 이제 장여와 상량 장여와 상량 도리가 얹어졌는데 여기에도 이제 주먹장을 이용을 하고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상량식을 앞두고 나중에 양쪽은 다 조립을 하고 여기에 나중에 상량 장여와 도리를 조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먹장으로 판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이렇게 흔치 않은 그림인데 2층 중층 건물을 지을 때 이제 퇴보가 앉을 때 퇴보가 이 고주에 앉을 때 그러니까 내림 주먹장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퇴보는 이렇게 여기가 지금 보이는 면이 바닥이고요. 주먹장이 밑에 생기고 윗부분은 없는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중층 건물에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먹장은 어떤 게 가장 좋을까? 다들 뭐 연구하시고 그러겠지만 오늘은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먹장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 만들기 나름입니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각도가 너무 세면 이 각도와 여기 결국은 이 각도도 이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면 이상적인 주먹장을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배웠던 걸로는 이렇게 주먹장을 일단 만들어 놓고 망치로 요 모서리를 때립니다. 근데 이 때렸을 때 모서리가 잘 깨진다든지 그러면은 그 이상적인 주먹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너무 뾰족할수록 모서리가 잘 깨지겠죠. 그리고 이게 뾰족할수록 이쪽은 넓은 반면에 이쪽은 목이 뭐 주먹장 목이라고 해야 될지 주먹장 목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주먹장 목이 너무 얇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물림 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납돌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면이 기둥 면에 그냥 붙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요 목이 좁으면 나중에 하중이 실리면 이 부분이 좁으면 좁을수록 눌려 가지고 많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썩 추천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 주먹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수컷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수컷의
크기를 얼마로 만드느냐가 이것보다는 요 암컷, 이 암컷의 모양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컷을 이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암컷이 조립시 쪼개지게 됩니다. 이 살이, 이쪽에 살이 없을수록 쪼개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봤을 때 암컷이 충분히 수컷이 조립이 돼도 찢어지지 않고 힘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부분을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깎았다면 이쪽이 나중에 찢어지게 됩니다. 살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각도를 제가 한번 이제 계산을 해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요 왼쪽 밑부분에 앵글이라고 보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68.2라고 써 있습니다. 결국 여기와 여기의 각도가 68.2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아까보다는 상당히 좀 뭔가 좀 안정되고, 뭔가 조립을 했을 때 상대방을 잘 끌어당길 만한 그런 각도로 사실은 보입니다. 근데 이 각도를 보니까 73.3도, 그리고 이쪽은 76.9도 이렇게 각도가 나오는데요.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똑같은 크기에서 요 주먹장의 경사를 끝에서 7mm가 들어왔느냐 9mm가 들어왔느냐, 이런 차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주먹장 길이의 3분의 1, 여기는 주먹장 길이의 4분의 1, 즉 이 주먹장 길이가 30mm, 3cm, 즉 한치인데요. 우리가 장이라든지 돌이, 즉 그 이음은 주먹장을 내가 길게 쓰고 싶어도 좀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둥과 기둥 사이가 예를 들어서 9자라면 나무 9자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목재에서 주는 게 한 9자 한치 정도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먹장 한치밖에 사실은 못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먹장을 좀 더 길게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더 추가로 시킬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한치를 기준으로 만들어 봤을 때, 이 주먹장 길이가 한치면은 여기서 3분의 1이면은 3푼 3리가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대략 한 9mm, 3푼 9mm 정도로 잡고요. 또 여기는 똑같은 주먹장 길이가 한치인데 4분의 1로 잡으면 2푼 5리가 되겠습니다. 즉 요 바깥쪽 주먹장 큰 쪽에서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여기서 4분의 1이면 2푼 5리인데 대략 한 7mm, 즉 이 끝부분 모서리, 뼈 쪽하는 모서리에서 7mm가 내려오고 여기다 7mm가 내려와서 이게 경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76.9도, 아까 제가 앞전에 76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주먹장을 만들면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을 바로 여기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주먹장 길이, 만들고자 하는 주먹장 길이의 4분의 1만큼 즉 요 넓은 쪽에서 줄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방식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주먹장을 또 더 길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또 4분의 1로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바로 주먹장 길이의 4분의 1씩 줄인다, 양쪽에서.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사실 76도라고 말은 했지만, 이건 뭐 각도는 우리가 뭐 각도기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요. 주먹장 길이의 4분의 1로 잡는다. 한번 제 주장에 대해서 한번 더 터무니없다 생각 마시고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먹장 이음에 있어서 4치, 5치도 있겠지만 많이 쓰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요 6치, 7치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납돌이 건물에서 도리로 쓰기도 하고요. 주두가 있는 건물에서는 이제 창방으로 쓰기도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앞전에 이제 주먹장 길이의 4분의 1로 이제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주먹장이 크고 여기는 주먹장이 작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보면은 다른 분들이 치목을 해놓은 그 도리를 보게 되면 보통 이 모양보다는 이 모양을 사실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는 살이 많기 때문에 더 튼튼할 것 같은데 왜 이 모양을 쓰게 되냐면, 사실은 이 치목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을 많이 저는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90mm 즉 세치지 않습니까? 세치면은 이 부분 속을 따낼 때 엔진 토블로 그대로 쭉 찔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번에 잘 톱을 넣어서 잘 딸 수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60mm이기 때문에 톱을 넣으면 이쪽에 이제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파이게 되고, 또 이걸 파이지 않게 따려면은 또 보루방이나 끌로 따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선호를 하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 부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둥 한자의 기둥에 이렇게 이제 돌이 6치를 창방을 내가 6치짜리를 쓰겠다 했을 때, 아까 위에 말한 대로 기둥 길이의 4분의 1을 쓰겠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이제 쓴다고 가정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먹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기타 더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먹을 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무조건 창방 주먹장만 크게 할 게 아니라 기둥 사계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우리가 서로 그런 비례를 좀 잘 따져봐야 되고요. 이 분홍색보다는 이 남색 사계를 남겨놔야 이 사계도 힘을 쓰고요. 또 이 창방이 나중에 이 기둥에 조립이 될 때 이 보아지가 이렇게 턱 물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창방이 이 기둥에 조립이 되면서 밖으로 밀려나려고 해도 이 턱에 걸려서 기둥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아지를 이렇게 통으로 따는 것보다는, 물론 손이 더 가지만 이렇게 반드시 턱을 주면 좋습니다. 턱을 그 부분은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고요. 또 한번 7치 또 마찬가지입니다. 7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계가 튼튼하게 돼야만이
기둥도 제대로 힘을 쓰고 창방도 창방 나름대로 힘을 쓰고 무조건 이 주먹장을 크게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대량의 충량이 조립을 하는 경우에 주먹장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의 충량을 얹을 때는 요 이렇게 한치 충량이 그 대량의 한치 통물림을 반드시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먹장을 크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주먹장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먹장 크기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지만 주먹장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충량이 대량의 한치 통물림 함으로 주먹장이 클 필요가 없다. 다음에 보의 대량과 장여인데요. 이 보의 장여가 이렇게 물리는 주먹장으로 물리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이제 숭어턱을 이제 그 장여 폭으로 정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장여가 세치면 이 숭어턱도 세치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장여가 이렇게 옆에 조립이 되게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 숭어턱에서 한치 나올 수도 있고 뭐 한치 오픈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 한치 오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뭐 오픈 딱 잡아서 그냥 이렇게 경사를 주는데 뭐 이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그 뭐 주먹장 아니 길이의 4분의 1 정도 하면 뭐 한 4푼 정도가 적당하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이렇게 4푼으로 이렇게 주먹장을 했는데 물론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주먹장을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주먹장을 작게 만들 수도 있지만 보목 주먹장 작업이 쉽지 않다. 보머리와 몸통이 굵기 때문에 즉 이쪽 보머리 이쪽 보몸통이 살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먹장이 커도 상관이 없으며 또한 엔진톱 작업이 쉽다. 여기를 세치로 하게 되면 이 톱을 한 번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좁게 만들면 톱을 넣기가 좀 어렵겠지요. 그리고 근데 이런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주먹장 목이 즉 주먹장 목이 여기를 목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목이 두꺼워야 하는 경우는 통물림이 없이 기둥면에 조립이 되는 납도리 방식의 도리가 조립이 될 때는 이렇게 보목을 넓혀주면 좋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무작정 넓힐 수는 없는 것이고요. 기둥 사계의 두께를 적당히 봐가면서 주먹장의 크기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량 회첨 도리의 어떤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량 회첨 도리는 이렇게 왕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T자 구조로 반드시 만나야 되고요. 여기도 물론 보면 여기서 이렇게 뭐 오픈 줄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뭐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오량 회첨돌이 밑에 오량 회첨 장여가 붙게 되는데 이 장여도 이쪽 긴 쪽 장여의 이쪽 장여가 이제 주먹장으로 조립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 주먹장 모양도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면 되고요. 네,
제가 여기서 딱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A와 B, 즉 다 오량 장여입니다. 물론 같은 장여이기 때문에 높이를 다섯치로 쓰는데, 그 다섯치를 쓴다면 바로 여기 이 모양과 같이 BA, 즉 A에 B가 주먹장으로 조립이 되는데, 상단과 하단이 이제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일을 해온 바로는 이 모양보다는 저는 이 모양을 더 추천을 합니다. 즉 그 A 장여를 한 치 더 B보다 한 치를 더 높이를 크게 씁니다. 그리고 이 B가 A에 조립이 될 때 뭐 주먹장을 다 딸 필요는 없겠죠. 여기도 이제 반절로 따겠죠. 여기도 반절 따도 되는데, 이 부분, 이 밑부분 이렇게 되면은 물론 A가 더 힘을 받기 때문에 더 높아야 사실은 정상이고요.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밑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밑에서 봤을 때. 근데 이 부분은 정밀하게 따지 않으면 밑에서 이거 틈이 많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하는 결론은, 주먹장을 만들 때 요 주먹장 큰 부분, 이 큰 부분은 반드시 이 부재의 폭에 비례를 해서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작은 부분은 주먹장 길이의 4분의 1 정도, 딱 76도가 아닙니다. 76도 정도로 맞추면 좋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한 부분이고, 다른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되고요. 제 생각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